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대표팀이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서 좌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니를 잡으면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었으나 최종 관문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반면 인도네시아를 잡은 기니는 1968년 멕시코시티 대회 이후 56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는 전반 29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앞서 전반 20분 공중볼 경합을 벌리다 쓰러져 치료받고 붕대 투혼을 발휘한 주장 위탄 술라이만이 문전 앞에서 기니 공격수 알가심의 바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출신으로 현재 헤타페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 일라시 모리바가 키커로 나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후반 29분 다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궁지에 몰렸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알페한드라 대왕가가 페널티 지역 안으로 쇄도하는 바에게 태클을 하는 장면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판정에 격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신 감독은 벤치를 떠나지 않은 채 항의를 이어가자 인도네시아 관중들은 신 감독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바가 실축하며 인도네시아는 한숨을 돌렸지만 끝내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해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파리올림픽 도전이 아쉽게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두 번의 페널티킥을 내주는 어려움 속에서도 단 1실점만 내주며 선전했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니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올림픽 티켓은 놓쳤지만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축구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신 감독은 2019년 12월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이후 4년여간 인도네시아 축구를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도자로서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 신 감독은 능력에 비하여 그동안 저평가받은 대표적인 국내파 감독 중 한 명입니다. 신 감독은 선수 시절에는 K리그 최초의 60득점 60도움과 성남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와 FA컵 우승, 한국 축구 각급 대표팀 감독을 역임하며 피파 U20 월드컵, 올림픽, 성인 월드컵 본선 등 메이저 대회 국가대항전을 모두 경험했을 만큼 국내 지도자 중 손꼽히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축구는 신 감독에게 성과에 걸맞는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주지 못했는데요. 신 감독은 연령대별 대표팀 U23, U20, A 대표팀까지 국가대표팀 연속 소방수 투입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한국 축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투입되어 단기간에 팀을 재건하려 했고 나름의 성과도 남겼지만 평가는 늘 바뀌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신 감독을 손가락질하기에 바빴습니다. 신 감독은 지난 2017년 A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탈락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과도한 비난 여론과 히딩크 제보 임설, 잦은 실언, 본선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등으로 내내 비난을 받으며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태용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로 탈락했지만 최종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독일을 잡는 카잔의 기적을 연출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당시 축구계에서는 월드컵 이후 신 감독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내파 감독에 대한 저평가가 극심했던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영입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렸습니다. 대표팀의 지휘봉은 이후 다시 파울로 벤투, 위르겐 클린스만 등 외국인 감독들에게 연이어 돌아갔는데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신태용 감독이었습니다. 대표팀에서 물러난 직후 한동안 야인으로 머물던 신태용 감독은 여러 리그와 중국 프로팀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았으나 뜻밖에도 눈을 돌린 것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동남아는 세계 축구의 변방인데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당시 피파 랭킹이 173위, 불과한 약체 중의 약체로 명장으로서 ACL, 올림픽, 월드컵 같은 큰 무대를 두루 경험한 감독의 차기 행선지로는 조금 격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 감독은 과감한 도전과 뚝심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초반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신 감독은 한국에서처럼 20세 이하, 23세 이하 연령대별 대표팀까지 겸임하면서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했고 젊은 선수들을 적극 육성하며 인도네시아 축구를 몇 단계 발전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지난 카타르 AFC 아시안컵에서 16년 만에 본선 진출 쾌거를 이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종 예선에서 쿠웨이트와 네팔을 꺾고 아시안컵 무대에 올랐습니다. 본선에서는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으나 각 조 3위 6팀 중 4위를 차지해 와일드카드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16강전에서 강호 호주를 만나 0대4로 패배했지만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성과였습니다. U23 아시안컵에서는 기적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는데요. U23 아시안컵 본선 자체가 첫 출전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조별리그에서 카타르에 0대2로 패배했으나 2차전에서 호주를 1대0으로는 이변을 연출하여 A대표팀의 아시안컵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어 3차전에서도 요르단을 상대로 4대1로 승리를 거머쥐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모국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인 대한민국과의 8강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경기력에서 한국을 압도했고 2대2로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6년 전 신태용 감독이 연출한 카잔의 기적에서 독일에게 안겨줬던 이변의 아픔을 이번엔 한국이 신 감독을 통하여 되돌려받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신태용 매직은 여기까지였다. 이겼다면 올림픽 본선 티켓을 따낼 수 있었던 인도네시아였지만 번번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에 0대2로 패했고 3위 결정전에서는 이라크의 연장접전 끝에 1대2로 무너졌습니다. 기니와의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도 선전했지만 골 결정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는 선수로 2016년 리우 대회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으로 올림픽 무대를 경험했던 신태용 감독의 세 번째 올림픽 진출 꿈은 그렇게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신 감독이 이뤄낸 업적을 극찬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에서 한 달 동안 6경기를 치르자마자 곧장 프랑스로 이동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했는데요. 주축 멤버로 활약하던 일부 선수들이 아직 시즌 중인 탓에 소속팀에서 차출을 거부하면서 전력을 꾸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 감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올림픽 진출 여부와 무관하게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계약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록 올림픽 티켓은 놓쳤지만 4강과 플레이오프 진출만으로 눈부신 역사를 썼습니다. 지도자 한 명의 존재가 팀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증명한 대목입니다. 반면 한국은 결과적으로 올림픽에도 못 나간 인도네시아에 압도당하며 8강에서 무너졌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과소평가당하며 버림받았던 신태용 감독에게 당한 일격이 더욱 뼈 아팠습니다. 신 감독은 한국전을 승리한 이후 언젠가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1년 남짓한 짧은 기간과 여러 악재 속에서도 선전했던 신 감독이 만일 러시아 월드컵 이후 사임하지 않고 계속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았더라면 이후 한국 축구의 역사가 어떻게 달려졌을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항상 좋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